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노이 회담과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사건이 한반도의 정세, 더 나아가서 북한의 운명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가 죽는 코스로 가고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코스로 가는 바로 그 분수령이 되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나올지 모릅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면은 이제 김정은은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남겠다. 나는 핵 보유국이 되겠다. 경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달라. 이런 어느 도단의 이야기를 트럼프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실패를 무릅쓰고 회담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앞으로 만나려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메시지는 당신 생각 달라지면 나한테 연락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생각이 달라진다는 건 뭐냐? 핵을 폐기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연락하라. 김정은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김정은은 그동안에 북한 내부의 아마 강경파를 설득하는데 좀 힘들었을 겁니다. 북한에 강경파냐, 온건파가 있느냐 하는 그런 논란은 있지만은 어쨌든 북한이란 체제는 강경한 쪽으로, 즉,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 정책을 펴야 내부 통치가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시키는 이유는 미국이 우리를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굶주려도 참아내야 한다. 남쪽에 신음하는 동포들이 있다. 미 제국주의자로부터. 그러려면 우리가 고생을 감내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를 상대로 회담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 노선에 몸이 익었던 사람들이 좀 반발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숙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고, 어쨌든 앞으로 김정은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가고 있는데, 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채널 A에 출연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저는 정확하다고 보는데, 저하고도 생각이 같습니다만은 분석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많이 화가 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령 절대주의라는 게, 수령은 늘 백전백승하는 강철의 영장이어야 한다. 오류를 범할 수 없고, 수령이 관여한 이런 100% 백전백승해야 한다는 게 북한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태전공사는 김정은의 출발부터 북한 매체가 그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이가 선두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식으로 언론을 끌고 간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북한은 아무 일 없이 성공한 처럼 지금 보도하고 있지만은 김정은은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것이다. 김정은이가 베트남에서 태연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 하지만은 거기에 나온 북한 간부들을 보면 매우 긴장되어 있고 어두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회담을 결렬시켰느냐 하면은 바로 존 볼턴이 결렬을 시켰다 하면서 그 회담 전개 과정을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이용호가 회담이 깨진 다음에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요지는 북한이 트럼프를 설득하려고 했고, 미국 측이 또 자기 주장을 했고, 이렇게 해서 대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갔다. 공방전이 오고 갔다.
라는 뉘앙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공방을 벌릴 사람은 북한 쪽에서는 김정은이가 아니고 이용호였고, 트럼프 쪽에서는 트럼프가 아니고 볼턴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볼턴과 이용호가 주로 말싸움을 했다는 거죠. 대전공사는 북한이 숨겨놓고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볼턴의 전략이 됩니다. 볼턴이 트럼프를 시켜서 그렇게 김정은에게 승부수를 던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질문을 김정은에게 했을 때 트럼프는 상당히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냐? 김정은이가 그런 질문이 들어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북한은 어떠냐면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 전부 다다, 이런 입장입니다.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 전부 다고 그 나머지를 들이대면 우리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설을 들이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시설까지 폐기해야 된다라고 트럼프가 들이댄 시설이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아마도 평양 근방에 있는 강선이라는 곳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일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들이댈 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과학적인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이것까지 없애야 한다. 그러면은 제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김정은이가 당황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때 총대를 메고 나온 사람이 이용호 외상이었을 것이다. 외상이 넘겨받아가지고, 왜냐하면은 북한의 체제상 김정은이라는 수령은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동안에 이걸 인정해버리면은 북한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죠. 시설을 하나 숨겨놓았다.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그것만 숨겨놓았겠느냐. 여기저기 있지 않느냐.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핵목록 내라. 미사일 시설 내라 하는 이런 요구가 막 들어오고, IAEA 사찰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NPT에 돌아가야 한다. 이런 추가적인 요구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무너지면 큰일 나고 잡아뗄 수밖에 없는데, 잡아떼는 것은 누가 했느냐? 이용호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는 볼턴이 시킨 대로 했고, 볼턴은 그때부터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볼턴은 이렇게 들이대면은 김정은이가 당황하게 되고 결국 이 회담은 깨어지게 될 것이다. 볼턴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 회담을 깨는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죠. 태용호 씨의 이야기는. 저는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만남을 위해서 친밀하게 준비를 했을 것이다. 친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함정을 팠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펜스 부통령이 회담 전에 핵 리스트를 꼭 북한이 안 내도 된다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건 대표도 상당히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단계적 스텝 바이 스텝, 포괄적 해결 방식이 아니라 요만큼 하면 요만큼 풀고 하는 요 단계적 해결 방안을 미국이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싱가포르 선언이 가능하다. 싱가포르가 아니라 이 하노이 선언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 시간 계획까지 잡았는데, 이것도 볼턴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하노이로 불러내기 위한 계획이었을 것이다. 이거죠. 일단 김정은이 하노이까지 오도록 만들기만 하면은 그때는 이 강선 카드, 이것은 추측입니다만은 숨겨놓은 농축시설을 딱 들이대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게 해가지고 이 회담을 깨야 트럼프도 살고 미국도 산다. 그리고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도 산다. 거기까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태영호 씨의 해설인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선 존 볼턴이라는 사람은 매우 강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존 볼턴이 작년에 이 맥마스터 보좌관과 교체가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그 무렵이었어요. 그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안심을 했습니다. 볼턴이 저기 들어가면은 중심을 잡을 것이다. 아닌가 다르가 볼턴이 들어가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리비아식 해결을 해야 한다. 리비아식 해결을 해야 한다.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리비아식 해결이거든요. 리비아식 해결은 뭐냐? 리비아가 가다피가 핵 프로그램을 계획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맞아 죽었어요. 2011년 아랍의 봄 때. 그때 만약 리비아가 핵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국제적인 개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하는 리비아식 모델은 실패한 모델인데 볼턴이 리비아식 모델로 하자 한 것도 의도적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 진행 중인 즉 싱가포르 회담을 깨고 싶었던 거예요. 싱가포르 회담 해보았자 트럼프가 속을 것이다. 정의용 특사가 와서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한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볼턴하고 논의도 안 하고 즉석에서 트럼프가 그러면 받겠다. 당신 지금 당장 가서 발표를 하라 한 게 바로 일의 사단이 터지고 어긋나기 시작한 당초죠. 그때 볼턴이 김정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아마 속으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볼턴은 건축 전문가입니다. 이 볼턴, 김정은이가 사실은 볼턴이란 저승사자를 만난 것 같아요. 전문가입니다. 건축 전문가인데다가 이 북핵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2006년 10월 9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실험을 했을 때 당시에 이분이 유엔 대사였어요. 유엔 대사로서 2006년 10월 9일의 핵실험 직후에 북한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제재를 이끌어내는 주역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그때 상당히 많은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의 원조입니다. 그때 볼턴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치 품목을 금수 품목으로 엮으면서 한 이야기가 김정일이가 몸이 뚱뚱한데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일이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에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는 걸 보고 속으로 부글부글 하던 차에 한 번 기회가 왔었어요. 그게 언제냐? 작년 5월 말이었습니다. 작년 5월 말에 북한 매체가 펜스 부통령을 직설적으로 감정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걸 딱 잡아서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 회담하겠습니까? 그때 이미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트럼프도 안보관계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회담 취소한다 해가지고 취소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이제 공경에서 벗어났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더랬습니다. 그걸 주도한 사람이 존 볼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려놓았던 함정에서 건져 올렸던 트럼프가 그 다음날에 바로 또 그 함정에 도로 빠져버립니다. 왜냐? 김계관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근사한 문장을 하나 읽어요. 그게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주 트럼프를 축혀주는 척 하면서 아주 잘 쓴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김정일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판문점 북측 지역으로 불러가지고 희한한 회담을 합니다. 희한한 회담. 그래서 또 회담 무대를 만들어요.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또 언론의 조명을 받아야 살맛이 나는 트럼프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흐물흐물해지더니 결국 회담에 들어가는 겁니다. 회담 들어갔더니 뭐냐. 바로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완전히 4.27 판문점 선언의 재판이고 김정은 페이스로 된 문장이 하나 나온 겁니다. 볼턴은 아주 상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좌관이니까 절대로 바깥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복수의 칼날을 겨루던 볼턴이었습니다. 이런 작년 5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취소한다 한 그 직후에 언론에 보면은 백악관 관계자가 그 배경을 쭉 설명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틀림없이 볼턴 또는 볼턴의 방에서 나온 건데 왜 김정은과의 회담을 취소하느냐 이렇게 당시에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많은 약속들을 어기고 비핵화에 대한 성실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북 회담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국제사회 전문가들과 당국자들을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지만은 지난주에는 이를 도발 행위라고 주장하고 한국과의 회담을 취소했으며 이는 약속 위반입니다. 이게 백악관의 입장이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두 번째로 김정은을 만났을 당시 양쪽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사전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선발대가 가서 싱가포르에서 기다렸는데 북한 측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파괴된 경도는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속을 위반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중단한 것은 성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담 취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것은 북한만 비핵화하라는 요구라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지속되어 미국의 입장입니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트럼프가 변심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으로 이어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또 문재인 정권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평양에 가가지고 한국에 불리한 남북 군사합의서까지 만들어내고 기회만 있으면 북한에 부주기 하겠다고 하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던 원래 볼턴이 부산에서 한국, 미국, 일본 안보관계자 회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참석하다가 갑자기 취소해버렸어요. 베네수엘라 사태가 더 급하다고. 취소했다가 다시 또 하노이로 날아왔습니다. 비행기를 따로 타고 날아왔어요. 이 회담에는 꼭 내가 참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해가지고 도저히 김정은이가 받을 수 없는 급소를 치는 정보를 딱 들이대가지고 회담을 깨버렸다. 달콤한 복수를 했다. 이런 해설입니다. 볼턴은 문재인 정권 편은 아니지만은 한국 사람 편임은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